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생활 속의 인문학 살롱 성품 트레이너 유혜선입니다. 요즘 기업하기 어떠십니까?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길이 막힌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를 일컬어 아포리아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체제가 불안하고 경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 코로나 백신이 나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외부의 충격을 받아 재창조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듯이 이 시대에 Management is dead, 경영학도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의 중심이 되었던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될 수 없고 관리될 수 없으면 개선될 수 없다는 MBA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MFA, Master of Fine Arts,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예술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면 미래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는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낼 것인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던 시대 Do Think Right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하는 Do Right Thing, 즉 유효성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통계나 데이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화된 정보는 과거의 정보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모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뛰어넘어 고객도 모르고 기업도 미처 몰랐던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차별화는 authenticity,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진정성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그 가치의 본질을 알려주고 실천하게 합니다. 인문학은 하나의 지식 체계가 아니라 암과 실천의 간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암과 실천 사회는 올바른 성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성장과 이익입니다. 현대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는 이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포리아의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과 이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는 그 이전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 시대의 기업관리와 조직관리, 인사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통제와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개인의 자유로운 능력과 역량이 중요시되고 성과 면에서도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이며 올바른 성품을 가진 인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책임감이라든지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신실한 마음, 또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려는 신뢰성, 맡은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시간과 힘을 쏟는 근면함 등과 같이 이런 기본 성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비대면 시대의 자율적인 근무 체계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은 관계를 바로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하며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최근 상상력과 창의력,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인문학의 가치가 기업 환경에서 재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문학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것은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신흥 기종 계급으로 부상한 메디치가에 의해서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들이 이룬 부의 축적과 사업과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인문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은 상인 계급의 필요에 의해서 재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자녀들에게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야 하며 어떤 실패의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기죽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본 성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급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경쟁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의 인문학을 비즈니스 인문학 또는 자본의 인문학이라고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한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기존의 획일적인 경쟁 시스템으로는 생존할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기업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대 기업 교육의 중심이었던 MBA 시대의 HRD의 기업 교육은 각 개인을 조직의 구성원으로만 생각했지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10년을 생각하면 기술이지만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이고 인문학입니다. 철학과 인문학의 뿌리는 바로 성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